중국 경제와 투자 소식 전해드리는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특히 이른바 빅테크로 불리는 기술 기업들이 서학개미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빅테크 주가 성적표가 아주 팔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 팡이라고 불리는 미국 5대 빅테크 기업들 애플,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메타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작년 한 해 동안 3조 달러, 우리 하나로는 약 4천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메타의 주가는 64% 이상 폭락했고 넷플릭스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나머지 3개 기업도 주가가 27%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진짜 역대급 하락을 경험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빅테크 역시 지난해 주가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시진핑 주석한테 찍히기까지 하면서 투자자들을 이게 불안하게 했었는데요.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 주가는 연말 연초에도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었지만 이 중국 빅테크 기업 주가는 지난해 이 10월 이후에 꿈틀꿈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2023년 새해에는 왠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ETF를 선호하시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차이나 전기차 ETF고 이와 함께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중국 빅테크에 투자하는 차이나 항생테크 ETF거든요. 이 지난해 내내 투자자들 속을 썩이던 차이나 항생테크 ETF는 11월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한 달 수익률만 거의 1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 빅테크의 암흑기는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진짜 이제 봄이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의 최대 변수가 중국 정부, 즉 공산당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빅테크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작년 연말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시기열순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중국 빅테크 순환시대 이야기들은 다들 잘 아시죠? 마인이 찍혀서 잠수를 타고 빅테크 기업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공산당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산당 수뇌부들이 얘기를 했고 또 괘씸죄로 사상 최대 벌금을 두드려 맞고 아무튼 진짜 흑역사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암흑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을 해준 사람이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는데 이 두 가지 발언이 빅테크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영경제의 발전을 지지하겠다. 이는 장구한 정책으로 임시방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간기업들을 공동부유와 같은 정책으로 옥죄기보다 성장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노골적인데요. 디지털 경제를 힘껏 발전시킬 것이며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빅테크들에 대한 태도를 확 바꾼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인민을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이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빅테크 없이는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시진핑이 나만한 지도자가 없다면서 작년에 장기 집권을 공식화하고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했는데 하필 모양새가 안 나오게 작년 중국 경제가 완전히 폭망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 초 성장률 목표치로 5.5%를 제시했는데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3%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목표치와 실제 성장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역대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가 계속 무너지면 인민들이 살기 어려워질 테고 그럼 장기 집권에 나선 시 주석에 대한 민심이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결국 빅테크 때려잡기를 멈추고 빅테크 지원으로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최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이 내수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에 이 빅테크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죠. 중국 공산당이 민심관리 차원에서 제일 신경 쓰는 지표 중 하나가 실업률인데요. 최근 중국 청년 실업률이 1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리 구하기 대란인데 문제는 중국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바로 빅테크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빅테크 암흑시대가 오면서 작년에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이 네노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인력을 10,000명 넘게 잘랐습니다. 매출 이익이 막 줄어드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에 나선 겁니다. 결국 다급한 시진핑이 이번에 빅테크들에게 손을 내민 걸로 보입니다. 너네 그만 두들겨 팰 테니까 경제 살리기랑 일자리 늘리기에 큰 역할을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이 시 주석 발언이 나온 이후 중국 당국의 행보도 크게 바빠졌습니다. 특히 중국 빅테크 때리기의 최대 피해자였던 알리바바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는데요. 시 주석 발언이 나온 지 3일 후에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에 이 최고위 공산당 간부가 알리바바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혁신적 발전의 선도자가 돼달라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인 엔투그룹의 홍콩 증시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지난 4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엔투그룹의 모회사죠. 알리바바의 주가는 8%까지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시 주석의 사인을 읽은 걸까요? 그동안 이 공산당 눈치를 보면서 완전히 잠수를 타던 중국 빅테크 거물들이 갑자기 공개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몸을 풀 때가 됐다는 듯한 행보입니다. 알리바바부터 볼까요? 장용 알리바바 회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올해 경영 키워드로 나아갈 진이라는 한자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작년에 경영 키워드로 안정을 내세웠던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장 회장은 또 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뚜렷이 제시했다면서 발전만이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맹을 이어가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도 지난달 30일 1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마윈 공익재단 행사에 참석한 건데요. 축사에서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호사가들 입에서는 마윈이 다시 경영 복귀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이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마와텅 텐센트 창업자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마와텅 회장은 지난달 내부 임원회의에서 사업이 거의 망해가는데 골프를 칠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고 돈을 못 버는 사업부는 통째로 날려버리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중국 IT 업계에서는 은둔형 CEO인 마와텅이 자사 임원진을 공개석상에서 강하게 질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다시 그립감을 강화하고 직접 꼼꼼히 사업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2위 쇼핑몰인 징둥닷컴의 창업자죠. 유창동 창업자는 지난해 4월 돌연 최고 경영자직에서 물러나서 그동안 은둔형 생활을 했었는데 최근 다시 SNS 활동을 재개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역시 현란한 PT와 숫자로 날 속이려 하지 말라고 임원진을 강하게 질책하며 내부 군기잡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위 임원 약 2,000명의 연봉을 20% 삭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중국 빅테크 거물들이 이룩한 사업 제국의 날개를 꺾으려 하자 이들은 공개석상에서 대부분 모습을 감췄는데 최근 정부의 달라진 스탠스에 힘입어 다시 공개 행보를 재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면 진짜 이제 빅테크의 암흑기가 끝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물론 중국 당국이 빅테크 때리기를 멈춘다고 해서 당장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경영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기업 CEO들도 이제 다시 슬슬 뛸 때가 됐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만큼 2023년은 중국 빅테크들에게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미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중국 빅테크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를 좀 살펴보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의 경우 주가가 지난해 초 135 홍콩달러 수준이었는데 10월 달에 60 홍콩달러로 주가가 완전히 반토막이 났었고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9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텐센트도 이게 비슷한 흐름인데요. 연초 500 홍콩달러에 육박하던 주가가 급락을 계속하면서 10월 달에 200 홍콩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이후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최근 360 홍콩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 많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올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상장되어 있는 홍콩 증시에 대해 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 상당폭 회복됐지만 아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정 이전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고 정부 규제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뚜렷한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이른바 공산당 리스크 등으로 인해 그동안 투자를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중국 빅테크들을 지켜보면서 투자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처럼 이미 중국 빅테크 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분들이라면 최근 원금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베이징 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